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좀 많이 기다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책을 쓰는 입장에서는 독자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난 다음에 책을 어떻게 읽고 계실까 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책이죠.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역사니까요. 그래서 노하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책은 그 자체로 그냥 쭉 읽는 것도 참 좋아요. 뭐 제 생각에는 책만 다 읽어도 상위 한 15% 안에 들 만큼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좋죠. 그런데 책을 활용하기 시작을 하면 뭐 상위 몇 프로를 떠나서 이 책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아이들이 접하고 책이라는 것이 특히 교양책은요, 활용할 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뭐 한 번에 몰아서 예를 들면 뭐 60분, 뭐 100분, 2시간 이렇게 수업을 해도 괜찮아요. 그것도 뭐 추천드릴 수 있고요.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특히 우리 저학년들은 제일 좋은데요. 뭐 하루에 한 10분, 15분만 해도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책을 보면 6권인데요. 매 책마다 이렇게 대략 한 6장,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건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각 장마다 이제 작은 챕터라고 할까요? 한 10가지 정도 남짓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 소주제가요. 제가 한번 넘겨서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 있죠. 8살의 왕이 된 해공왕 하면 이렇게 그림 또는 사파가 들어있고 또 이제 글이 있는 페이지인데, 요 한 페이지를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와 같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한 1년 가까이 책과 함께 역사 이야기를 쭉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표 역사 수업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말이 되면 또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꼭 뭐 박물관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역사의 장소들은 어디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연결하기가 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각 장별로 이렇게 하늘색입니다. 하늘색으로 된 이 표지는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빠가 읽어주셔도 좋겠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가 세워지기 전에 신라 말은 어땠을까? 천년 신라가 가장 화려했던 때는 삼국 통일을 이룬 7세기 중엽, 무열왕이 왕위에 오른 654년부터 경덕왕이 나라를 이끈 약 100여 년 동안이었어요. 뭐 이 정도 템포로 읽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빨리 읽으셔도 상관없는데, 아마 제 경험으로 보자면 읽는 동안 아이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죠. 처음 보는 낯선 용어가 나옵니다. 이 낯설다는 표현 참 많이 쓰셔야 되는데요. 어렵다는 표현은 꼭 쓰지 마세요. 어렵다가 아니라 처음 봐서 낯선 것뿐이야. 계속 보다 보면 익숙해져.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요. 한번 쭉 읽어주신 다음에,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연도가 꼭 나옵니다. 이제 역사에는 연표라는 것이 있죠. 긴 흐름 속에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시지 않더라도요, 한 3가지 정도를 집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676년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네. 676년 정도로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가 아는 장보고 이야기도 나온다. 828년 청해진을 세웠네. 그리고 쭉 보면요, 최치원이라는 인물 이야기도 우리 책에 나오는데요. 최치원이 신무 10조를 올렸다. 엄마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쭉 보셔가지고 한 2-3가지 정도를 찾아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역사라는 것은 연도와 함께 맞물려 가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익히기 위함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 큰 제목은 엄마가 있습니다. 8살의 왕이 된 해공왕. 그리고 나서 본문은 아이들이 읽게 해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쭉 읽으면 대략 한 3분 내외, 뭐 빨리 읽으면 우리 아이들 1분에도 읽는데 이렇게 쭉 다 읽게 됩니다. 읽은 다음에 뭐 하느냐? 뚝 다 읽었죠? 그러면 한 문장으로 읽은 것을 표현하기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엄마도 하고 아이도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읽어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빠 생각에는 에밀레종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에밀레종과 해공왕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 정도로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말하자면 시험 문제에서 하나의 주제를 찾는다가 아닙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과 이야기를 찾는다는 식으로 한 챕터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쭉 뒤에 보시면 녹색으로 된 페이지가 있어요. 장이 끝나는데요. 단원을 정리하는 페이지죠.
그러면 하루에 한 15분씩에서 한 챕터씩 쭉 하면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정리하는 페이지에서 보면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퀴즈를 낼 때는 전부 퀴즈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알다와 만나다 이 두 가지로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다에 보면 예를 들면 청해진, 성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만나다에 보시면 누가 있죠? 해공왕, 장보고, 도선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을 읽어주시고 누굴까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하면 아이들이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 알다와 만나다에서 엄마가 퀴즈를 낼 거야. 그리고 시간을 주세요. 자, 3분 정도 너가 볼 시간 줄게. 준 다음에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퀴즈와 미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과 퀴즈를 다 맞췄을 때 보상이 있어도 좋고요. 없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큰 보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보상. 간식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아니면 포인트를 줘도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까지 해보시면 이게 대단히 간단한데 실제로 해보시면 의외로 대단히 아이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한 장 한 장 쭉 나가시면 한 1년 동안 아이들과 이 책으로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을 것이고요. 중간에 이것만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그림입니다. 아이들은 글보다 그림에 눈이 많이 가겠죠. 그림에 나온 말풍선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대단히 재밌는데요. 예를 들면 뭐 왕건 승리, 큰아버지로 모시겠어. 그러면 이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아들놈이 원수요. 이런 거를 서로 연극하듯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 대단히 재밌는데 이제 이게 작게 나온 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온 페이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페이지들의 흐름을 타고 아이들과 읽어보시는 것, 그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표 역사라는 게 사실은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꾸준함, 두 번째는 쉬워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엄마가 읽고, 엄마는 제목, 아이들은 본문. 대신 전체 장은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라는 것을 하늘색 페이지였죠. 읽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연표에 나오는 숫자만 몇 개 이야기하고요. 외워라는 절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 아이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한번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단원 정리가 되겠죠. 단원 정리에서는 퀴즈다라는 명목으로 해주는 거고요. 끝나고 나면 거기 보면 이제 찾아갈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서 한번 가볼래? 여기 한번 이번 주에 가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간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역사에 대해서 편안하고 즐겁게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 두 가지 정도 팁을 더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책을 읽다 보면 낯선 용어들, 인물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역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의 어떤 노트를 또는 수첩을 정해서 역사 인물 또는 역사 용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정리를 해서 쭉 쌓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퀴즈의 어떤 자료로 활용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역사 인물 또는 역사 사건, 역사 용어 노트도 준비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좀 활동적인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활동적인 아이들하고는 역할극을 해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역사의 라이벌 같은 게 있겠죠. 당장 떠오르면 예를 들면 정도전, 정몽주 또는 최영, 이성계 또는 이제 뭐 왕건, 궁예, 견훤 이러면 뭐 가족이 한 명 더 필요하겠죠. 3명이니까요.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역할극을 나누어 가지고 재밌게 꾸며보는 왜냐하면 역사의 결과는 아니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대본도 한번 써보고요. 이것 또한 우리 아이들하고 역사 이야기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을 하나 더요. 사실 요거는 팁이라기보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 사실 어른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아이들 눈에는 잘 보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움집의 좋은 점 3가지를 찾아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찾아볼 수 있겠죠. 반지하 형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넓은 공간 대가족 환영. 노, 습기, 환기 가능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 중에 3가지를 아이들이 찾아보는 것. 그리고 또 이제 60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이 똑같이 있는데 이 그림 속에서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사실 이렇게 책 안에 조금씩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네요. 고조선의 8조법 중에서 3가지를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예, 요거는 사실 어른들은 큰 본문들만 보고 많이 넘어가지만 아이들 눈엔 꼭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아이들이 답을 해보고 사실 팁은 팁이죠. 팁이라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본다. 아이들에게 숨겨져 있는 내용이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잊지 말고 살피시기 바랍니다.